어느 날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청년 영수는 뜻밖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모가 최근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가 살던 외딴 집을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모의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영수는 어렸을 때 한두 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 정도였지 제대로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창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영수는 그 임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그는 짐을 싸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숲길을 따라 도착한 이모의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나름 운치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희귀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영수는 여기저기 환기를 시키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 곳곳에서 이모가 살아온 흔적을 보다 보면 언제나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특히 이모의 방에서 나온 앨범 속 사진들은 어느 모습을 확대하거나 다르게 조작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집 근처 우거진 숲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추고 바람은 나뭇잎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숲을 거닐던 영수는 불현듯 발 아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심코 바라본 눈앞에는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금방 사라질 눈길에 깊게 찍힌 것이었고 방향을 따라가 보니 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잠그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흐릿한 정신으로 창문을 바라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창문에 무언가가 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불을 켜보니 그것은 나뭇가지일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영수는 마을로 내려가 이모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모가 몇 년 전부터 점차 외부와의 교류를 끊고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종종 목격되곤 했다고 합니다. 점점 의문이 깊어지던 영수는 그날 밤 잠에 들기 전에 이모의 방문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모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삶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함께 이상한 현상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에는 이모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어 침대에 눕게 된 영수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잠에 들지 못하다가 겨우 눈을 붙였을 때 그는 무거운 발소리에 의해 깨어났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바라본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아침이 되자마자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짐을 챙기고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그는 현관문 옆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너를 지켜보고 있어라고 적힌 그 글귀는 마치 영수의 깊은 곳에 공포를 끌어올리는 듯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수는 이모의 집을 절대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얽힌 이야기도 마을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악몽과 같은 경험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무엇을 본 것인지 그것이 진짜였는지 단지 그의 상상이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는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한 기분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영수가 그 소름 끼치는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얽힌 소문을 두려워했습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모두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커플이 그 집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저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밤 커플은 잠든 후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심시키며 그저 오래된 집의 소음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밤 발소리는 더욱 분명하게 들렸고 이번에는 속삭임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그저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이 이유 없이 움직였고 거울에는 자신들이 아닌 낯선 형상의 그림자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집안에 싸늘한 한기가 가득 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모두 입을 다물고 그 집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여자친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황량한 그 집의 각방을 돌아다니며 피로 물든 벽과 바닥을 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돌아서는 순간 얼굴이 피투성이인 한 여자가 창문을 통해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깨어나 땀으로 흠뻑 젖은 채로 자신이 옆에 누워있는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그를 깨우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깨우려고 몸을 가까이 했을 때 그의 얼굴은 꿈에서 본 그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갔고 다급히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을의 경찰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현장으로 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커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단서는 그들이 그날 밤에 그 집을 스스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다시 한번 황폐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름 끼치는 집을 완전히 피하게 되었고 커플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소리와 함께 속을 썩게 하는 차가운 한기에 몸을 움츠리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꿈과 현실이 어우러져 그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전설로 남은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기이하고 공포스럽게 변해갔고 사람들은 가끔씩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그 날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던 그 집은 그렇게 또다시 세월의 흐름 속에 잔잔히 묻혀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러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회자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거나 짧은 글로 요약되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여러 요소를 모아 가상의 공포썰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본론. 밤이 깊어 인적이 드문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낯선 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발신인의 이름도 없고 제목도 단 한 글자로 되어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메일을 열어보았다. 내용은 의외로 간단했다. 누군가의 손글씨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여기서 만나자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장소는 수년 전 친구들과 함께 자주 갔던 오래된 폐건물이었다. 그곳은 이미 도시 개발로 인해 철거된 줄 알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여전히 존재하는 듯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친구들과의 추억이 떠올라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물론 호기심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낮에 가기로 계획했지만 다른 일이 생기는 바람에 해가 진 후에야 건물에 도착했다. 폐건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흉물스럽고 삭막했다. 입구는 이미 녹슨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옆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문 하나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굳은 결심으로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음습하고 차가웠다. 몇 발자국 걸음을 떼자마자 발밑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품속에 넣어둔 손전등을 꺼내자 손전등 빛이 길게 뻗어나가며 먼지를 일으켰다. 최근에도 누군가가 이곳에 다녀간 것 같은 흔적이 보였다. 바닥에는 누군가의 깊은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한 방에 도착했다. 문에는 종이에 쓰인 것 같은 글자들이 벽에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거울은 먼지에 덮이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다.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아닌 다틱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한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어렸을 적 그곳에서 실종된 옛 친구가 생각났다. 분명 그 당시 친구는 놀러 가자며 나를 그 건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친구 하나를 잃어버렸었다. 이후로 그 친구를 다시 본 적은 없었다. 그제야 나는 누군가 나를 그곳으로 부른 이유를 깨달았다. 그 친구가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밤이 깊어 어디선가 바람 소리마저도 으스스하게 들렸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나는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간신히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폐건물에서 멀어진 후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곳을 돌아보니 묘하게도 그 건물은 아까와 많이 달라 보였다. 철거 예정이라는 표지판이 새로 세워져 있었고 내가 들어갔던 창문은 이미 막혀 있었다. 결론 이후로 나는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았다. 마치 꿈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사진들이 찍혀 있거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악몽에 시달렸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나를 그리 이끌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다만 그날의 일이 결코 우연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아직도 가끔 그 친구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이 글을 쓰며 혹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을 느꼈는지 공유해 주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친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일이다.